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 상담 길라잡이 중등. 1학년 노랑이는 요즘 학교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려보았더니 노랑이가 방학 동안 게임을 많이 하더니 요즘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게임이나 SNS를 하며 보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랑이는 학교에 와서도 스마트폰을 내지 않아 선생님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새벽까지 게임과 핸드폰을 반복하다 보니 등교가 어렵고 학교 생활에도 흥미를 잃어갑니다. 얼마 전 이러한 태도로 선생님께 혼이 나자 갑자기 집으로 가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3학년 노랑이는 친구를 통해 온라인 도박 게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재미를 느끼며 온라인 도박 게임에 빠져들게 된 노랑이는 불법 스포츠 도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돈을 따는 일도 있었지만 큰 돈을 잃기도 하여 친구에게 종종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친구들과 갈등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노랑이는 빚을 갚으려고 거짓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학생을 살펴보세요. 학생이 잠을 잘 못 잤다, 피곤하다, 눈이나 손목 등이 아프다고 말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빠지는 등의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모습은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는 장면에서 더 잘 관찰되곤 합니다. 학생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방해하는 대상에 대한 큰 분노감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대인관계가 소원해지고 현실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살펴보세요. 학생은 학교 생활에 의욕이 없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더 비중을 둘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돈 거래를 하거나 빚을 지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학생이 돈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쉽게 벌 수 있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집단으로 모여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고 도박 관련 용어나 은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놓을 수 없다는 노랑이는 게임, 스마트폰, 도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상태가 아니라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요인인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요인인 조절 실패는 스스로 정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도박 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박 중독은 도박으로 인해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학생들이 하는 도박의 종류로는 당구,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를 하며 돈을 거는 내기 게임, 판치기, 화투, 카드 등의 내기 게임, 스포츠 토토나 파워볼 등의 사설 불법 온라인 도박 등이 있습니다. 게임, 스마트폰, 도박에 빠져있는 학생을 돕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게임이나 스마트폰, 도박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나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주세요. 학업이나 대인관계, 가족관계의 어려움 등 다른 문제가 있진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먼저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학생이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도피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어딘가에 몰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학생을 꾸짖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해주세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무엇이 원인인지 부드럽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생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셋째, 학생이 자신의 생활 습관 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시적으로 사용 시간을 줄이라고 강요하게 되면 학생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한 후에 학생의 마음을 물어봐 주세요. 노랑아,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에 힘들어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서 선생님은 노랑이가 걱정되는구나. 네 생각은 어떠니? 와 같이 이야기해 주신다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학생과 함께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게임 및 스마트폰, 도박 등을 이용하는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적절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과정에서는 중간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목표를 수정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보일 때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올바른 사용 습관을 유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와 대화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중독 문제로 인한 부적응을 지켜보는 보호자들은 이미 자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그동안 자녀와 신경전도 겪고 다양한 통제를 시도해보고 실패도 경험해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고충과 노력에 대한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시고 교사로서 학생을 위해 돕고 싶은 의지를 보호자에게 표현해 주세요. 이러한 시도는 혹시 비난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면담을 참여한 학부모의 경계를 해소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의 보호자의 역할이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협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가정 내에서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독에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과 그래서 학부모의 역할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세요. 그런 다음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식사, 운동하기, 부모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모범 보이기, 시간 조절 어플 사용하기, 위클래스 위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진흥원 등 전문 기관 도움받기 등에 대해 학부모와 대화해 나가시면 됩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 도박에 빠져있는 학생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교사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의 검사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법 제30조의 8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검사를 통해 선별된 주의군과 위험 사용군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클래스와 지역의 위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클래스와 위센터에서는 학생이 중독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인식하고 대안 행동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모 교육 진행, 가족 상담, 심리 검사, 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전문 기관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관련으로는 충남 스마트 쉼센터와 충청남도 시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해소 사업을 통해 다양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과 관련해서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학생의 도박 중독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고위기 학생에게는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는 학생의 상태에 따라 약물 치료 등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가족이나 교사가 먼저 마음건강 자문위에 자문을 요청하고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자문위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위촉한 전문 의료진을 통해 단회성 면담을 제공하고 자문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게임 과몰입,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줄이거나 중지하려는 노력이 계속 실패하며 중지시키면
아동이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민해지는 경우입니다. 아동은 스마트폰에 하루 종일 집착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기도 합니다.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스마트폰 중독은 아직 의학적인 진단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물학적인 원인, 정신사회적 원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신경학적으로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 전두엽의 기능 저하와 쾌감을 유발하는 도파민의 경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리치료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법과 단번에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아동의 사용 시간표를 작성하고 아이 스스로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자극을 주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호흡이완이나 명상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 활동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평가를 해서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술, 담배 등의 물질 중독도 동반되어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1차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장애가 동반되어 있다면 이를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학생 상담 기관을 소개합니다. 위클래스. 대부분의 학교에는 위클래스라고 하는 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내 상담뿐만 아니라 학생이 호소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따라 지역 내 상담 전문 기관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이 고민될 때에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위센터. 각 시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의 학생 상담을 총괄하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교내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위해 순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 고위기 학생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병원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따라 각 지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맑은 마음 상담센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정서적 고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모래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동에 위치한 맑은 마음 상담센터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래놀이 상담 15회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자문의. 마음건강 자문의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의학적 자문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내방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사업, 아웃리치 활동,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꿈 드림 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 고시 및 교육 지원,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해바라기 센터.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살, 우울증, ADHD, 알코올 및 도박 중독 등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 연계를 통해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